대법원 2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전쟁 수행 과정에 강제 동원돼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피해자 6명에게 각각 8천만 원,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는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신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일본 기업 국내 재산의 강제 집행이나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통해 배상받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하자며 교섭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세 번째 교섭 요청이었지만 미쓰비시 측은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어떠한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용 피해자들은 오늘 미쓰비시 측이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조속히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고령의 징용 피해자 3명이 숨졌다며 90살을 넘긴 피해자들로서는 법적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법원은 피해자 측의 요구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매각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법원은 압류 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붙이고 경매 대금은 피해자 측에 지급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1년 만에 다시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에 이춘식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분히 행복하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이젠 자책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해 일본 정부에 결정문 등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송했습니다. 법원이 2달 전 서류를 다시 보냈는데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그 사이 서울과 광주지법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0건에 이르는 추가 소송이 잇따랐고 피소된 일본 기업도 3곳에서 11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법적 절차에 응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도 일본 위안부 1411번째 수요 집회가 열린 일본 대사관 터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무리상 국회의장이 새로운 해법으로 제안한 방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이른바 1+1+ 국민성금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과 65년 한일 경협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양국 국민의 성금까지 포함한 폭넓은 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 화훼치유재단 해산으로 동결 상태가 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잔액 60억 원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의장의 제안은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시간 말을 주고받았을 때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측이 자금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먼저 아베 총리 기자회견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양국의 기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일본의 기존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다시 강하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책임지고 현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韓国側の責任で解決策を示すべきである。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していくきっかけを韓国側から作るよう求めます。 아베 총리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했다고 확인했지만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을 주고받는데 그친 셈입니다. 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일본 언론 쪽에선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보류 조치와 최근 수출 당국의 국장급 대화 재개로 신뢰관계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공은 한국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제동원의 한을 풀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처음 소송에 나선 게 1992년. 30년 만에 외교부 장관이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 한을 풀려면 그 남의 나라한테 우리가 압박당한 일을 생각해서 양금덕 할머니는 노동자 연금보험 탈퇴 수당이라며 일본이 보낸 돈 99엔,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너희 사람이요. 애기들 가작값도 못 되는 것을. 대법원에서 이기고도 4년째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직접 사죄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보상하는 방식, 이른바 대위 변제 방식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또 다른 피해자 고 김혜옥 할머니의 묘소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을 잡고 절을 올리고 피해자 달래기에 공을 들였지만 간극은 여전했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낸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 철회가 먼저라는 요청에 박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한 것입니다.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한마디 사과 없이 손만 잡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현금화 사건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반영하듯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을 마치고 귀국한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큰 걸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과 대중 견제를 고리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지금 생존한 숫자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모두 고령이라는 점도 해법 마련을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외교부와 피해자 쪽의 입장 차이가 커 보이는데 법정 다툼도 예고를 했고요. 그럼 앞으로 피해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피해자 단체 측은 당장 내일은 서울광장 근처에서 이번 정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만큼 설 연휴 이후에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부안이 만약에 공식화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일본 전범 기업이 실제로는 채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지원재단에 채무를 넘기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풀어야 합니다만 그 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입니까? 네, 외교부는 일단 이번 토론회 내용을 가지고 일본 측에 다시 한번 호응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부안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일본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과 비슷하다는 거죠. 또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점 역시 걸림돌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얻은 채권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힐 걸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하영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4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계류된 소송에서 원고들이 이길 경우에도 피해 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제 전범 피고기업들의 기금 출연은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지난 1998년에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